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와니의 무비토크 DC 팬덤 특집 2탄입니다. 오늘 주제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입니다. 2016년에 개봉했던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개봉 전부터 톡톡 튀는 비주얼로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특히 마고 로비가 연기하는 할리퀸은 일대 신드롬을 일으켰죠. 다만 성공적인 월드와이드 흥행 성적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평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제임스 건 감독이 후속편인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메가폰을 잡으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캐스팅과 세트장 사진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었는데 누가 누구를 연기하는지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특히 제임스 건은 이드리스 엘바의 배역을 누구도 맞추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DC 팬덤에서 드디어 태스크포스 X의 라인업이 공개되었습니다. 전편보다도 더욱 화려하고 맛이 간 라인업을 자랑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비올라 데이비스가 연기하는 아만다 월러입니다. 전작에 이어 그대로 등장하는 캐릭터인데요. 월러는 정부 소속 인물로 태스크포스 X의 창시자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슈퍼빌런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에 일말의 주저도 없는 캐릭터죠. 두 번째는 조엘 킨나만이 연기하는 릭 플래그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작에 등장했던 인물인데요. 릭 플래그는 군 소속의 인물로 태스크포스 X의 리더입니다. 이번에는 코믹스의 노란색 셔츠를 그대로 입고 나오는 것이 인상 깊은데요. 연인인 준 문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그 다음은 마이클 루커가 연기하는 사반트입니다. 마이클 루커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욘두 우돈타를 연기했던 배우로 제임스 건 감독과의 친분으로 또 함께 작업하는 듯 합니다. 사반트는 코믹스에서 원래 버즈 오브 프레이의 적이었지만 이후 아군이 된 캐릭터로 매우 높은 지능을 가진 백만장자입니다. 높은 전투 능력과 낮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플룰라 보그가 연기하는 자벨린입니다. 자벨린은 코믹스에서 그린랜턴의 빌런으로 이름처럼 창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마고 로비가 연기하는 할리퀸입니다. 새로운 코스튬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코스튬의 배색이 할리퀸의 오리지널 코스튬을 연상시키고 디자인은 게임 아캄 시리즈나 인저스티스 시리즈와 유사합니다. 최근 코믹스에서 입고 나오는 복장과도 비슷하네요. 1편의 할리퀸은 70년대의 밴드 블론디의 보컬이었던 데비 해리의 복장에서 영향을 받은 코스튬을 입었는데요. 당시 이 복장이 일대 파란을 일으키며 2016년 할로윈에 할리퀸 부대를 양산했었죠. 버즈 오브 프레이의 할리퀸 복장도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지만 1편에 비하면 조금 임팩트가 약했는데요. 이번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코스튬은 개인적으로 1편의 복장을 상회하는 듯 합니다. 이번 영화에서 더없이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다음은 폴카도트맨입니다. 배우인 데이비드 더스트 몰치어는 다크나이트에서 조커의 부하로 출연했었고 앤트맨에서 스콘랭의 친구 3인방 중 한 명으로 출연했었죠. 땡땡이 무늬 슈트를 입은 폴카도트맨은 DC의 핵에 망측한 캐릭터를 꼽을 때 빠지지 않는 캐릭터 중 한 명입니다. 폴카도트맨은 이 슈트에 있는 무늬를 다양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함 덕분인지 다양한 매체에서 종종 모습을 비추는 캐릭터입니다. 다음은 다니엘라 멜키도르가 연기하는 렛캐처2입니다. 코믹스에서 렛캐처는 쥐들을 조종하는 능력을 가진 캐릭터로 원작에서는 남성 캐릭터인데요. 제임스 건이 DC 팬덤 패널에서 그냥 렛캐처가 아니라 렛캐처2라고 강조를 하더군요. 극 중에서 명칭에 2가 붙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제임스 건이 누구도 맞추지 못했다고 했던 이드리스 엘바가 연기하는 캐릭터는 바로 블러드 스포트입니다. 팬들은 브론즈 타이거, 블랙 스파이더, 비질란테, 데드샷부터 그리고 심지어 존 콘스탄틴까지 여러 아이디어를 내놨지만 결국 다 빗나갔네요. 블러드 스포트는 코믹스에서 슈퍼맨의 적인 용병 캐릭터인데요. 이드리스 엘바가 연기하는 건 로버트 두보이스 버전이라고 합니다. 세트장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무시무시하게 생긴 마스크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드리스 엘바의 카리스마 넘치는 명연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킹샤크인데요. 스티브 에이지가 세트에서 킹샤크를 연기했는데 목소리는 다른 사람이 연기한 모양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영화의 크레딧에 올라와 있는 토르 라그나로크의 감독 타이카 와이티티가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 여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알 것 같네요. 킹 샤크는 그 이름처럼 커다란 상어처럼 생긴 빌런으로 최근 다양한 매체에서 출연한 바가 있는데요. DC 팬덤에서 함께 공개된 락스테디 스튜디오의 게임 수어사이드 스쿼드 킬 더 저스티스 리그에도 참전할 예정입니다. 이번 영화의 CG 모델링이 유독 귀엽게 나온 걸 보면 영화 최고의 귀요미가 되는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다음은 메이링 응이 연기하는 몽갈입니다. 몽갈은 몽굴의 딸인데요. 몽굴은 슈퍼맨의 적 중 한 명으로 외계의 폭군입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등장하는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 매우 강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극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많습니다. 이런 우주적인 캐릭터까지 등장하는 걸 보니 스케일이 생각보다 커 보이는데요. 다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조금 코믹하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피터 카팔디가 연기하는 싱커입니다. 피터 카팔디는 12대 닥터로도 유명하죠. 싱커는 플래시에서 처음 등장한 빌런으로 텔레파시를 주로 사용하는 빌런인데요. 최근 CW의 플래시 드라마에 출연하기도 한 캐릭터입니다. 다음은 앨리스 브라가가 연기하는 술소라인데요. 앨리스 브라가는 곧 개봉할 영화 뉴 뮤턴트에서 세실리아 레이스로 출연하기도 합니다. 술소라라는 캐릭터는 관련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영상에도 코믹북 캐릭터의 모습이 나오지 않은 걸 보면 영화 오리지널 캐릭터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트 데이비슨이 연기하는 블랙가드입니다. 블랙가드는 코믹스에서 부스터 골드의 빌런인데요. 코믹스에 비하면 의상이 많이 얌전해 보이네요. 과연 부스터 골드도 향후 DC 이후의 모습을 비출 수 있는 걸까요? 다음은 나단 필리온이 연기하는 TDK입니다. TDK는 아마 더 디테처블 키드의 약자로 코믹스의 암포르프 보이를 기반으로 한 캐릭터 같은데요. 암포르프 보이는 자신의 팔을 떼서 적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와우, 정말 쓸데없어 보이는 능력이네요. 다만 이 캐릭터는 30세기의 캐릭터라서 TDK는 이 캐릭터의 능력을 기반으로 하되 제임스 건의 오리지널 캐릭터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 정보가 조금 더 공개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숀 건이 연기하는 위즐인데요. 숀 건은 제임스 건 감독의 동생으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로켓 라쿤의 모션 캡처를 담당했었고 크래글린을 연기했습니다. 진짜 무섭게 생겼습니다. 눈에 광기가 서려있네요. 위즐은 코믹스에서 존 몬로라는 전직 대학 교수 슈퍼빌런인데요. 동물 코스튬을 입은 인간 빌런인데 영화에서는 아무리 봐도 사람인 것 같지가 않네요. 그리고 다음은 자이 코트니가 연기하는 캡틴 부메랑입니다. 전작에서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온 캐릭터죠. 코믹스에서 캡틴 부메랑은 플래시의 대표적인 빌런 중 한 명인데요. 이번에는 전작보다 더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전작에서 잠시 플래시와 마주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과연 나중에 다른 영화에서 플래시와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하네요. 다음은 존 시나! 가 연기하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는 평화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캐릭터인데요. 존 시나에 따르면 약간 얼간이 같은 캡틴 아메리카라고 합니다. 코믹스에서 튀어나온 듯한 코스튬이 인상적이네요. 개인적으로 몹시 마음에 드는데요. 제임스 건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도 그랬지만 코믹스의 약간 튀는 요소들을 과감하게 영화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을 매우 좋아합니다. 슈퍼히어로 장르에서 리얼리즘을 추구한 영화 중에 좋은 작품들도 많고 한때는 완전히 대세였지만 코믹북스러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도 때때로 아주 좋은 효과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개된 배역들을 살펴봤는데요. 전작에도 등장했던 익숙한 캐릭터들부터 DC 코믹스에서 가장 기기묘묘한 캐릭터들까지 아주 기상천외한 조합이네요. 다만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특성상 이 캐릭터들한테 너무 정을 붙이지 않은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역 공개에 이어서 스닉픽 영상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제임스 건은 영상에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떤 슈퍼히어로 영화와도 다를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제작자 피터 사프라는 이 영화가 아주 독특하고 70년대 전쟁 영화에 제임스 건 특유의 캐릭터와 코미디가 가미된 느낌이라고 하네요.
제임스 건은 패널 영상에서 존 오스트랜더의 오리지널 수어사이드 스쿼드 런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존 오스트랜더가 촬영장을 방문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다만 존 오스트랜더의 코믹스를 그대로 영상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만약 존 오스트랜더가 현대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후속편을 만든다면 어떤 느낌일까 하고 상상해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2016년의 수어사이드 스쿼드 1편은 약간 마블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벤치마킹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면에서 제임스 건은 어떻게 보면 수어사이드 스쿼드 영화의 감독으로 아주 제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편은 화려하고 톡톡 튀는 비주얼에 비해 영화 자체는 많이 싱거운 느낌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캐릭터들이 정말로 빌런스럽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똘끼 충만한 전개를 보여줬으면 하네요. 이번 영화는 캐릭터 선정이라든지 코스튬에서 느껴지는 똘끼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제임스 건이라면 충분히 수어사이드 스쿼드라는 소재를 가지고서 아주 재밌는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몹시 큽니다. 이번 DC 팬덤에서는 아캄 시리즈를 만든 락스테디 스튜디오의 신작 수어사이드 스쿼드 킬 더 저스티스 리그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조만간 그야말로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전성기가 찾아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DC 팬덤 특집에서 계속 이어서 이번에 공개된 정보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완이었습니다.